네, 안녕하십니까. 연박사의 여행 지식의 연명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마셔도 취하지 않는 음료, 비알코올성 음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알코올성 음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알코올성 음료는 알코올 성분이 1% 미만인 음료를 비알코올성 음료라고 하고요. 자, 크게 청량음료, 영양음료, 기호음료로 나눕니다. 자, 우리 청량음료는요, 무탄산 음료와 탄산 음료로 나누는데, 자, 무탄산 음료의 대표적인 건 물이죠. 생수. 자, 이 무탄산 음료는 자연수로서 탄산가스가 포함되지 않은 음료를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물, 광천수, 생수라고 얘기하는 이런 미네랄 워터가 있죠. 자, 프랑스의 에비앙하고 비시, 독일의 셀처가 세계 3대 광천수라고 불린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셀처 워터하고 페리에 워터 초정 약수는 탄산이 함유된 광천수다. 자, 최근에 이 세 가지 외에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는 생수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워터바나 이제 워터 소믈리에가 생길 정도로 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한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물 시음을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약수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그런 종류의 이제 생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물 저도 뽑아봤는데 뭐였냐면 정수기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맛있다고 느끼는 물은 본인이 자주 먹는 물이다라는 것도 이제 시험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 우리나라에 제주 삼다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생수로서 세계 3대 화산 안판수 중에 하나죠. 자, 페리의 생수는 프랑스 제품으로 세계 탄산 생수의 대명사다. 그래서 이 삼다수와 페리의 생수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세계 최초로 이제 먹는 생수가 상업화된, 그러니까 돈 받고 파는 생수로 개발이 된 거는 프랑스의 에비앙이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탄산음료는요, 자, 그냥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료들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칵테일을 만들 때 좀 평소에 못 보던 그런 이제 탄산음료들도 있으니까 그것들 체크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진저일이 뭔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진저라는 건 생강이죠. 자, 원래 얘는 이제 생강이 들어있는 이제 생강으로 만든 술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진저엘은 우리가 그 술이 아니라 탄산수에 생강향과 맛이 첨가된 음료로 식욕 증진과 소화 촉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료다. 원래 진저엘은 생강술인데 지금은 이제 생강 음료로 판매가 되고 있다. 우리 칵테일에도 요 생강 음료인 진저엘을 사용을 하죠. 자, 소다수는 이제 말 그대로 탄산가스와 무기염료가 포함된 천연 광천수와 물에 인공적으로 이제 탄산가스를 주입한 음료이다. 그래서 어쨌든 물에 탄산가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바로 이제 소다수에 달거나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토닉워터. 토닉워터는 영국에서 처음 개발이 되었는데요. 자, 우리 노예들이 여름에 너무 이제 땀 흘리고 이러면서 일을 잘 못하니까 이 노예들이 일 잘하게 만든 그런 음료가 바로 토닉워터예요. 생각보다 맛있고 또 우리 진토닉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되게 인기가 높은 그런 음료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칵테일에서요. 자, 레몬이나 라임, 오렌지, 키닌의 껍질 등으로 농축액을 만들어서 당분을 배합한 음료이다. 쌉쌀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무색 투명한 음료이고요. 열대지방 사람들의 식욕 증진과 원기 회복을 위한 강장 음료였다. 누구를 위한? 노예를 위한 강장 음료였죠. 자, 칼린스 믹서는요, 소다워터에 레몬 주스와 설탕이 혼합된 음료로 칵테일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레몬과 설탕이 주 원료예요. 그리고 첨가물로는 액상, 과당, 탄산가스, 구연산 나트륨, 향료 등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음료 느낌이 약간 사이다보다 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먹는 사이다보다는 레몬 맛이 좀 더 많이 나는 그런 탄산음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탄산음료로서 굉장히 그 칵테일 재료로 많이 쓰이는 재료고, 우리 진저엘, 소다수, 토닉워터, 칼린스 믹서 각각 어떤 음료인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캔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병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밖에 뭐 아이스티는 누가 봐도 아이스티죠? 네, 홍차를 간단히 즐길 수 있도록 홍차에 가당을 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콜라는? 자, 콜라는 원래 코카나무 열매로 만든 게 콜라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열대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코카나무 열매를 이용을 하는데요. 자, 카페인이 커피의 2배 정도 함유되어 있고, 코카콜라는 코카나무 잎하고 코카나무 열매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열대 사람들이 열대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요거를 끓여서 마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코카나무 자체는 이제 약용으로 쓰였던 그런 식물이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사이다. 사이다. 서양에서 사이다는 사과를 발효한 양조주, 시드르, 사이다, 시드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 감미료, 탄산가스를 첨가해서 만든 탄산음료를 사이다라고도 하고요. 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사이다 비슷한 그런 음료를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세븐업이나 스프라이트를 주문해야 된다. 비슷한 음료다. 자, 영양음료를 보시면요. 자, 비타민C랑 비타민C가 풍부한 주스, 또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음료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주스류는 뭐, 이렇게 보시면, 자, 뭐, 라임 주스 우리가 보통 칵테일 재료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쓰고요. 가당이 되어 있어요. 달달하죠. 자, 레몬 주스는 가당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 시고요. 자, 크랑베리 주스 그리고 크랑베리 주스는 우리 방광염에 되게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많이 드시고, 자망 주스는 우리 살 빼시는 여성분들이 얘가 이제 지방을 좀 분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자몽 주스, 그리고 오렌지 주스, 너무나 잘 아시는 거 토마토 주스, 우리 해장술 만드는데 또 재료로 쓰이는 토마토 주스,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 청포도 주스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주스류를 구성을 한다. 자, 우유를 보시면요. 자, 우유는 우리가 이제 라이트 밀크, 뭐 라이트 크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칵테일에서 사용하는 우유 중에 라이트 크림은 지방 함량이 36% 이하로 가벼운 우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우유를 이제 라이트 크림, 라이트 밀크라고 하고요. 헤비 크림은요, 지방 함량이 36% 이상 무거운 우유로 생크림을 우리가 헤비 크림이라고 한다. 라이트 밀크, 라이트 크림, 일반 우유고, 헤비 크림, 헤비 밀크, 생크림 같이 좀 무거운 우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밖에 우유를 이용한 이제 발효 음료, 요구르트, 요거트 이런 종류가 있죠. 자, 음료 살균 방법은 저온에서 장시간 살균하는 방법도 있고요. 고온에서 단시간 살균하는 방법, 또 초고온에서 순간적으로 살균하는 방법, 이런 3가지 방법이 있다. 자, 이번엔 기호 음료로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음료를 우리가 기호식품, 기호 음료라고 하죠. 자, 커피. 야, 커피는 아간파천 당시에 고종과 순종이 처음 마신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전해졌다라고 하는데요. 커피는 이제 현대인들의 필수 식품이라고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일반화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도 커피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커피는 식물학적으로 코피아에 속하는 다년생 쌍로 상덩이 식물로 분류되고, 상업적으로 분류되는 품종으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 커피 생산량은 브라질이 전체 생산량의 한 30%, 콜롬비아가 한 10%, 중남미가 전체 생산량의 한 60%를 생산하고 있고요. 고품질의 원두 커피는 아라비카 종의 생두를 이용하고, 인스턴트 커피는 카네포라, 다른 말로 로부스타라고 하죠. 로부스타 생두를 이용하죠.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인스턴트 커피가 90%, 원두 커피가 10%를 차지할 정도로 인스턴트 커피의 의존율이 매우 높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원두 커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요즘은, 예전에는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셨다면 요즘은 원두 커피 굉장히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자, 커피 벨트. 커피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은 적도를 중심으로 남이 23.27, 북이 23.27분은 내외의 이제 열대하고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나라들로, 마치 벨트 모양처럼 위아래에 있어서 커피 벨트 또는 커피 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와인 벨트, 커피 벨트 이런 의미가 있다 봐두시고요. 자, 우리 커피의 종류 아라비카 종. 요 이제 고급 품종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고 세계 커피 총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 이 아라비카 종은 이제 배수가 잘 되고 미네랄이 풍부한 화산재 토양에서 잘 자라고요.
자, 근데 면역력이 약해서 병충해도 잘 걸리지만, 맛이 우수하고 카페인 함량이 카네포라, 이제 로부스타보다 적고, 이제, 사람들이 딱 먹었을 때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고급 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생두는 납작한 타원형 모양이고요. 생산국은 이제 콜롬비아, 멕시코, 과테말라, 브라질, 에티오피아, 하와이, 인도, 페루,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등등 대부분 커피 재배권에서 많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아라비카보다 카네포라, 로부스타 품종이 좀 더 많다. 아라비카가 1, 2%고 카네포라라고 하는 이제 로부스타 품종이 2에서 3%다. 자, 카네포라, 자, 로부스타 품종이라고 하는 앤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품종을 얘기하면 이렇게 두 가지, 아라비카랑 로부스타, 카네포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리베리카 종까지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로부스타, 카네포라 품종은 이제 콩고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제 아라비카 종보다 성장이 빠르고 고도가 낮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한 특성이 있고. 자, 커피 생두는 둥글둥글하고 이제 길이가 짧은 타원형이고 거친 향을 내지만 경제적이고 저렴하죠.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로부스타 종과 코닐론 종이 대표적인 품종인데, 로부스타 종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있기 때문에 카네포라라는 이름 대신 로부스타 종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카네포라, 로부스타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세계 총 생산량의 한 20에서 30%를 차지하고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콩고, 가나, 필리핀, 인도, 카메룬, 베트남, 코트디부아르 등지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리베리카 종도 같이 알아봐 둘게요. 자, 아프리카 서해안이 원산지고요. 배합종으로 주로 쓰이는 품종이다. 기온이 15에서 30도씨, 표고 200m 이제 이하에 생산이 가능하다. 자, 수확량이 적으며 병충해에 강한 편이나 재배기간이 매우 길고, 생두는 양끝이 뾰족한 곡물 모양으로 생산국은 수리남, 리베리아, 코트디부아르 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품종, 우리 커피에서는 아라비카종, 그리고 카네포라종, 로부스타종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고, 리베리카종까지 세 개가 있다. 큰 특징은 아라비카종은 되게 맛있는데 병충해에 이제 약해서 좀 비싼 편이고요. 자, 로부스타종은 병충해에 강한데 맛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요 로부스타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마다 이제 뭐 인도네시아 토라자라든지 뭐 하와이안 코나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 아라비카 종은 뭐 이름이 붙어 있진 않지만 요 로부스타종 중에서도 어떤 지역은 굉장히 맛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한다. 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루아 커피라고 있죠. 자, 인도네시아 자바하고 수마트라 섬에 사는 긴 사양고양이. 누구냐면 얘예요, 얘. 얘가 사양고양인데, 자, 사양고양이 루악이 배설물에서 채취한 생두를 볶은 커피를 일컬는다. 자, 루악은 잘 익은 생두를 따먹게 되는데, 이때 생두는 아라비카 커피를 먹는다 그래요. 생두를 따먹게 되고, 이때 과육은 소화되고, 파치먼트 내부에 이렇게 커피 알갱이를 이제, 자, 파치먼트 네가피에 둘러싸인 생두는 배설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알맹이, 그 콩 같은 이제 커피 콩이 이제 배설이 되는 거죠. 자, 침, 위액 등에 의해서 발효돼서 깊은 향과 깊은 맛과 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루아 커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이제 각광받고 있고,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나 뭐 이제 베트남 이런 데서, 특히 베트남 같은 데서는 얘가 없잖아요. 루악이 없으니까 사양고양이 찾기 힘드니까 다람쥐한테 먹여가지고 다람쥐던 커피 나오는데 이것도 또 맛있어요. 자, 커피의 뭐 성분 특징 이렇게 보시면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 카페인, 우리가 이뇨작용, 흥분작용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졸음을 쫓고 피로감을 없애주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애죠. 그리고 클로로젠산, 그래서 암 예방과 동맥경화 억제가 이제 효과적인 성분이 있고요. 폴리페놀이라고 해서 황산화 작용에 의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 또 칼륨도 있고 지방산 그리고 탄닌 이런 성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페어퍼레이드 커피, 공정무역 커피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이는데, 자, 최근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의 70여 개국에서 페어트레이드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 이는 중간 상인의 폭리로 인해서 제3세계 생산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인데요. 공정한 거래,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최저 가격을 보상하고 장기간 거래 등을 통해서 생산자를 돕자는 취지의 이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품목에는 커피 외에도 뭐 축구공이나 코코아 등이 있다. 그래서 원래 생산하는 이제 원주민들은 돈을 조금 받고 일당을 받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직접 직거래를 함으로써 얘네들한테 중간에 그 폭리를 취하는 중개업자들의 폭리를 좀 줄이고 이 생산자들한테 좀 더 많은 이제 임금을 주자라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 요거는 이제 고압에 잘 분쇄된 커피 7g을 95에서 90에서 95도의 물과 8에서 10기압의 압력으로 약 25에서 30초 시간 동안 30ml의 커피를 추출한 것이다. 요게 이제 에스프레소라고 했는데, 에스프레소는 그냥은 할 수 없고요.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으로 이제 추출을 할 때, 예, 에스프레소 커피가 나오죠. 자, 커피 머신으로 추출을 할 때 이제 위에 황금색 또는 갈색의 크림이 생기는데 이걸 크레마라고 부르고요. 뭐 커피의 숙성, 신선도, 양, 분쇄 정도, 템핑, 물의 양, 온도, 추출 시간, 추출 압력, 브랜딩, 로스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가 커피를 만드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바리스타라고 하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게 교수님 어려워요? 아니면 우리 지금 하는 조주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게 더 어려워요? 장단점이 있어요. 커피는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되게 예민해요. 내가 템포로 살짝 눌렀는지 세게 눌렀는지에 따라서 추출량이나 이런 것도 다르고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분쇄한 이제 굵기에 따라서도 이제 추출되는 게 달라지고 굉장히 예민한 음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좀 운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칵테일은 외워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요. 그냥 있는 재료를 가지고 섞어서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예민한 음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 칵테일을 만드는 조주기능사 자격증이 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자, 주요 커피 보시면 리스트레토라고 해서 20ml 정도를 추출한 걸 리스트레토라고 하고요. 룽고는 한 35ml 정도를 추출한 걸 이제 45ml 정도를 추출해서 떫은 맛까지 좀 많이 추출하는 거를 이제 룽고라고 하죠. 자,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몇 밀리리터? 30ml. 보통 25에서 30ml 정도를 추출을 한다. 자, 더 적으면 리스트레토, 더 많으면 롱고라고 한다. 롱블랙은 2잔 분량의 이제 커피를 롱블랙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립이라는 이런 드립 기구로 위에서 이렇게 주전자로 물을 떨어뜨려서 핸드 드립이라고 해서 중력에 의해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약 한 10g의 커피에 90에서 95도의 물로 한 3, 4분 동안 10에서 100에서 150ml의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 우리 드립 커피라고 하죠. 자, 배전, 로스팅은요, 커피를 볶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로스팅 기계고요. 자,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맛을 내게 되죠. 너무 세게 볶거나 약하게 볶거나에 따라서 또 이제 커피 맛이 달라진다. 자, 한 30분 정도, 200에서 230도 정도의 온도에서 최대 30분 정도 이제 볶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나치게 약하게 볶으면 향이 제대로 나지 않고 신맛이 나고요. 강하게 볶으면 쓴맛이 나는 커피가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볶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신다 그러면 볶은 지 2주가 지나면 커피는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드시는 데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커피는 조금씩 원두를 사서 그 로스팅된 원두를 사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드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로스팅 정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자, 원두 커피 추출법, 핸드 드립 방식, 이렇게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자, 더치 커피, 뜨거운 물이 아니라 얘는 찬물로 드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게
찬물을 떨어뜨려서 자 드립 방식을 사용해서 커피를 내리는 방법인데, 찬물에는 카페인 성분이 덜 우러나와서 특이한 커피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커피를 추출을 하면, 찬물에 커피를 추출하면 커피 맛이 굉장히 깔끔해져요. 자, 그래서 요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사이폰은 진공여과 추출 방식이다. 그래서 불을 이용해서 얘가 이제 위쪽으로 끌어올라간 이제 커피 물에 의해서 커피가 추출되는 방식. 에스프레소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커피 머신으로 압력을 가해서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보일링은 물에 끓여서 추출하는 방식, 반복여과 추출 방식. 뭐 뜨거운 물과 커피 추출액이 반복해서 커피 층에 통과되면서 추출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자, 커피와 관련된 메뉴 중에서 비알코올성 커피 메뉴는요, 이제 에스프레소, 블루마운틴, 비엔나 커피, 카페 오레, 카푸치노, 카페 모카,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알코올성 커피 음료는 깔루아 커피, 카페 로얄, 아일리시 커피, 그리고 커피 민트 줄랩, 그리고 커피 플로트, 이런 종류들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아일리시 커피, 뭐 옛날에는 우리 칵테일 그 시험에 아일리시 커피 만드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시험 볼 때 그게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자, 근데 지금은 좀 만드는 방법이 번거로워서 이제 많이 빠졌고요. 조금 더 쉬운 문제들로 많이 대체가 됐다. 자, 커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자, 우리 차로 넘어가시면요. 자, 차는 크게 차 나무 잎을 햇빛에 말리는 일세차와 인공적인 방법으로 말리는 차로 나눈다. 자, 해서 쭉 뭐 차가 나와 있는데, 차는 발효 유무에 따라서도 나누는데요. 자, 불발효차, 발효하지 않는 그냥 먹는 녹차가 대표적이고요. 발효해서 만든 차, 홍차, 그리고 부분 발효차, 우롱차,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녹차를 먹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일본, 우리나라, 중국 정도 먹는데, 중국은 또 워낙에 다른 차들이 많죠. 자, 그래서 녹차 자체가 생산되는 지역에서만 먹는 차가 녹차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녹차를 가지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차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가지고 갔죠. 가다가 얘가 그 오랜 시간 배에 있으면서 뻘겋게 변해버렸어요. 발효가 돼버렸네. 이 높은 온도와 습도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먹어봤더니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홍차를 마시게 됐죠. 그래서 홍차는 발효차, 그리고 또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주 마실 때, 우리 위스키나 우리 다양한 양주를 마실 때 우롱차 같이 먹으면 좀 이렇게 해독작용이 있다 해서 같이 많이 마시죠. 자, 우리 불발효차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녹차, 뭐 작설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발효차에는 홍차, 인도의 다즐링차, 그리고 스리랑카의 우바, 중국의 기문차, 뭐 얼그레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부분 발효차, 아까 우롱차, 오롱차라고 하는 발효차가 있고요. 후발효차는 이제 흑차, 보이차, 뭐 보이 기납차,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차 중에서 유일하게 유통기한이 없는 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보이차의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저렴한 차부터 아주 비싼 차까지 있죠. 뭐 몇천 원짜리 보이차부터 정말 몇백만 원짜리, 뭐 몇천만 원짜리 보이차가 있을 정도로, 대신 또 이렇게 다양한 차가 있기 때문에 가짜 보이차도 정말로 많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중국 가셔서 보이차를 사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임신하신 분들이 드셔도 괜찮은 차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국집에서 주로 자스민 차를 많이 먹었죠. 근데 그 자스민 차는 몸을 좀 냉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보이차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칵테일 재료로 쓰이고 있는 다양한 그 비알코올성 음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